네, 지금부터 2020 아시아 태평양 금융 포럼의 막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I, 사물 인터넷, 핀테크 등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산업 간의 경계가 매우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빅블러 현상이라 이렇게 일컫는데요. 이러한 빅블러 시대에 맞춰서 금융 분야에 있어서도 파괴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빅블러 시대 금융의 파괴적 혁신입니다. 첨단 기술의 발달과 사회 변화로 인해 산업 간의 경계는 이미 무너지고 모호해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을 가리키는 게 빅블러입니다. 빅블러는 이제 전 세계 그리고 전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의 축사 영상에서 만나보시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매개로 하여 IT, 유통, 금융, 자동차 등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산업의 연결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금융도 비대면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이고 개인화 서비스 또한 상상 이상으로 고도화될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 함께해 주신 IT 금융 분야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나누어 주시는 통찰력이 업계와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나아가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어서 김종석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축사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함께 하시죠. 블러, 즉 모함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 단어 블러는 모호하다는 의미입니다. 금융과 통신, 방송과 통신, 상품과 서비스,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등 경계가 모호해지고 기업들의 사업 영역이 융합과 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가장 먼저 노출될 분야가 금융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함의 시대가 여러 형태로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게 될지 모릅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이러한 거대한 변화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진화를 도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화면을 통해 축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만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포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온오프라인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이 시대에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축사인데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축사 영상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我是中国驻韩国大使邢海明。本届论坛的主题为产业融合时代下的金融突破性创新。当前，中韩两国人民正携手抗击新冠肺炎疫情。我想强调的是，疫情对中国经济影响是阶段性的、暂时性的，不会改变中国经济稳定向好、长期向好的基本面。在习近平主席的坚强领导下，在包括韩国在内的国际社会的支持声援下，中国一定能够取得阻击疫情和发展经济的双胜利。我也祝愿韩国早日战胜疫情，经济社会领域取得新的更大的发展。 네, 오늘 빅데이터가 바꿀 미래금융 발표를 맡은 신한카드 빅데이터 사업본부장 장재영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앞서 이제 말씀드린 이 데이터 3법이 촉발한 금융의 어떤 변화 부분은 굉장히 가까운 미래에 다가와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기존의 레거시 금융사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들이 해체되고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등장하고 디지털 기반의 정보가 공유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스마트한 금융 소비자들이 출현하게 되었고요. 이 수요를 사실은 흡수하기 위해서 공급자 측면에서도 사실은 공급자가 좀 더 시장을 열고 갔어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지만 지금 이제 이 변화에 맞춰서 이제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 있는 이제 페이먼트 사업은 텐센트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텐센트 페이먼트 기준으로 보면은 은행, 신용평가, 자산관리 이를 모두 포괄하는 앱으로서의 금융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는 금융사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뭐냐면은 이제 은행 그리고 증권사 그리고 카드사 그리고 보험사 이렇게 주요 4개 영역의 금융사들이 통합되어서 이제 하나의 금융 서비스로 제공되어 가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금융도 결국은 진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감독원 핀테크 혁신실에서 핀테크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김용태 실장입니다. 제가 당초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플레이어들, 이제 시장에 나라는 참가적으로 정부라고 친다면 이제 금융기재 샌드박스를 좀 더 좀 그 실효성 있게 또 확대해서 또 운영할 또 예정이고요. 또 스몰 라이센스 제도 또 신문에 몇 번 났는데 이제 핀테크 회사나 그 성장하는 업체들이 지금 현재 뭐 풀라이센스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것은 은행 라이센스를 받게 되면 개인 대출, 기업 대출, 신용카드, 환업무 여러 가지 뭐 부수업무까지 다 할 수 있거든요. 이게 풀라이센스인데 그러지 말고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든지 아니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업체들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스몰 라이센스를 하든지 지금 현재는 지금 연구 단계에 있고 금융위원회가 이제 그 올해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핀테크 기반을 좀 더 좀 공고히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독원도 핀테크에 대한 어떤 감독상의 제재 이런 톨러런스와 현장 자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그 이제 제공을 해주고. 네, 반갑습니다. 빅테크가 주도하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술 기업이죠. 이런 걸 주도하는 인공지능 심사 분석 이런 것들이 금융의 본질적인 문제인 정보의 비대칭성을 획기적으로 낮추면서 금융 혁신을 파괴적 혁신을 초래하면서 금융산업에 신기원을 열어갈 전망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도 금산분리가 아니라 하루빨리 금산 융합을 통해서 빅테크의 금융혁신이 일어나서 우리 금융산업이 우리나라 이런 게 워낙 규제가 많다 보니까 고부가가치 금융산업은 자꾸 발전이 안 되고요. 예, 안녕하세요. 데일리금융그룹 그 대표를 맡고 있는 신승현입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 이것이 금융에서는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근거는 뭐 인공지능이 정말 중요한 거야? 인공지능이 정말 모바일을 대체할 만한 그 이펙트가 있는 변화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변화를 믿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규모와 그리고 범위 그리고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의 경계 또는 한계가 굉장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즉, 뭐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면은 금융에서 어떤 기업이 100년 동안 쌓아온 일정 수준의 규모 일정 수준의 다양성, 고객들한테 제공하게 되는 서비스들, 그 서비스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경험들, 그리고 그것들을 더 개선시키고자 하는 요구들이나 학습과 혁신의 고민들, 이런 것들은 그 회사가 50년 했으면 100년 했으면 1000년 했으면 약간의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 오늘 기준으로 인공지능 회사가 그 경험들을 과거의 데이터로서 학습을 해서 오늘 기준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최소한 그 기업과 동일한 서비스가 나가는 것을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디지털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전진혁이라고 합니다. AI로 활용한 자산관리라는 게 뭐냐면 요 위아래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자산관리사의 숫자는 왼쪽 같은 경우는 한 1000명이었고 오른쪽은 약간 줄을 수 있겠죠. 한 750명 정도인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왼쪽에 있는 한 사람당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수는 왼쪽에 옛날 같은 경우는 한 100명이었다면 이제는 한 사람이 커버할 수 있는 게 200명 정도인 거죠. 왜? AI와 이런 기술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디지털이라는 기반을 통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기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자산관리가 AI에 바꾸는 자산관리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 하고 앞으로 사실 오프라인 중심의 현재 영역은 좀 더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러한 AI를 활용한 자산관리가 많이 확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소프트웨어 직군의 커리어 패스나 또 금융공학에 대한 석박사 또 기술 연구소 그다음 스타트업처럼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33,000명 중에 9,000명 거의 3분의 1이 엔지니어나 프로그래머다. 모든 것들은 내가 다 할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생태계 에코시스템끼리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은 이런 이제 글로벌 표준만 잡아주고 여기에 이제 뭐런 핀텍이나 테크핀이나 스타트업들이 클 수 있도록. 예, 고려대학교 김승주입니다.
집단지성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보면 회사 내부에 전부 다 보안팀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터넷과 연결된 소프트웨어나 기기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량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모든 기기들, 모든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보안팀에서 해결하는 것, 보안 문제를 다 진단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집단지성을 활용해야 되죠. 외부에 자꾸 알려서 외부의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집단지성을 활용한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회사들이 우리 소프트웨어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그 취약점을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 이제 취약점 신고 포상 제도라고 그래서 해당 취약점에 대해서 저희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쁜 데 쓰지 마시고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취약점 신고 포상 제도를 하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뭔가 좀 특징이 있죠. 금융기관은 카카오뱅크 하나 딱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IT 기업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신용정보원의 CTO 이동열입니다. 금융권에서도 이 AI가 굉장히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투자의 대상으로 보면은 금융권의 AI 투자가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AI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AI 기술의 잠재력을 실증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보고요. 그것이 다양한 업무에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금융 생태계에 AI가 실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 부분은 데이터에 대한 영향이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데이터의 부족이 금융권 AI 활용의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기관들이 모두 다 데이터들을, 양질의 데이터를 다량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아톤의 경영전략실장을 맡고 있는 함성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 책임이 아닌 시스템 중심의 보안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한 보안 설계가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은 인증에 대한 부담을 조금만 줄여도 고객 만족도는 현격히 올라가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고객 경험을 증진할 수 있는 보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새로운 환경을 준비하는 보안, 여러 가지 기기가 연결될 수 있다는 IoT 시대에 대한 보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금융 서비스에서 보안이라는 부분이 서포터가 아닌 이네이블러로서 인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특정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시나리오보다는 어떤 서비스 자체, 금융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 인증은 그 이네이블러로서 인식되어야 한다라는 가정에서 서비스 기획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